여명인데요. 여명입니다. 여자사주에서 이분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언제 결혼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때까지도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에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먼저 남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명국에서 남편은 일수입니다. 남편이 여기 보게 되면 관이 육수고 귀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일수관이 남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남편의 일수가 연간이 아버지잖아요. 연간인 아버지도 일수고 남편도 일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친의 이제 형제인데요. 외삼촌 또는 이모, 요 잘렸네요. 외삼촌이나 이모가 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나 고모는 여기 일수가 없다고요. 없는 게 아니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육수에 따라서 흘러가 보면 일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수는 세 분의 육친을 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수가 외삼촌인지 이모인지 내 모친보다도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언니인지 여동생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여기에서는 일수가 세육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육친이 공동체적인 운명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좋아도 아버지가 나쁠 수도 있고, 그지요? 또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도 그렇고 각각 운명이 삶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하게 일수가 여기 이제 동행걸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이건 안 동했기 때문에 동행걸 들어가 가지고 이걸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일수가 앞서 말한 것처럼 부친도 되고 외삼촌을 줄여서 외이라 그럽니다. 외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가리는 거는 건너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남편이 있고 세 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남편은 바로 팔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그래서 나눠보면 팔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팔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결혼을 하고 만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게 되면 여자 사주니까요.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죠. 그리고 원애인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하게 되면 남편은 나와 평생 살 수 있는 남편을 말해요. 그래서 이분의 태생의 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A라는, B라는, C라는, D라는 남자 중에서도 이 명국의 여성분도 여러 명의 보통 사람이 그러하듯 몇 명의 남자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띠인가는 매우 중요하겠죠. 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정신적으로 이렇게 방황 없이 막바로 그 남자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생 사는 남편을 말하는 것이고, 원애인은 평생 사주에서 애인을 두는 운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못지않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애인을 두는 남자든지 있잖아요. 여자든지. 그게 또 무슨 띠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무슨 띠인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애인은 매년 1년 신수마다 다른 애인이 됩니다.
어느 때는 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이별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애인을 보게 되면, 그러면 원 애인이 있는데 매년 또 애인이 바뀌느냐?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이를 볼 때는 이 7화가 애인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24세에 이렇게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남자를 만나죠. 그런데 이때 만난 남자가 그전에도 몇 명을 만났더랬어요. 무슨 띠를 만났는데 바로 이때 결혼남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24세는 여기 사자가 끝수가 24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24세의 A는 바로 7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7화가 여기 있네요. 이 명국의 본인의 명국입니다. 세는 본인이죠. 그러면 24세의 애인이 7화가 나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금년에 24살 때 이 아가씨는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몇 월 달에 만날 것인가를 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에 깃들면 되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는 같이 있는 게 음력 4월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약하단 말입니다. 7화가. 수국하고 자리에서도 금자리니까 약하죠. 그러면 이걸 생해주는 것은 그대로 인옷을 합하니까 음력 10월 달이 됩니다. 그런데 음력 10월 달에 앞서 가지고 일수가 되는 것은 수생목이니까 음력 8월 달이죠. 그래서 음력 8월 달에 만나가 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렇다면 28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대운이 이미 그런 게 놓여 있어야 됩니다. 이 대운에 애인을 만난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결혼을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여기 대운에 만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24세에 만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왜 28세냐? 대운이 보게 되면 대운이 7호고 3살에 6수로 가가지고 그대로가 이게 됐잖아요. 거꾸로 보게 되면 이게 애인이란 말이에요. 금년에 24세의 애인이죠. 나와 함께 했죠. 그러면 이 그대로의 7화가 되는 것은 일간인 인옷을 합하죠. 그럼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시점이. 그러면 이것을 생하는 것이 바로 되겠죠. 그러면 육수가 인의 한목 그대로 됩니다. 육수가 인의 한목이 될 때가 있고 또는 일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원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어떨 때는 육수고 어떨 때는 일수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바로 육수가 엄으로써 일간으로 가오는 것으로서 그대로의 애인과 합비되죠. 그렇다면 바로 이게 7이죠. 9죠. 9는 7호고 3살의 육수가 그대로 여기 5가 있는 거죠. 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운에 애인을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대운이 7호고 3살의 육수예요. 육수. 여기 그러니까 대운의 구금은 7호고 3살의 기본적인 원리 법칙에서 여기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운의 구금은 바로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대운 가운데 몇 살인가 하게 되면 바로 육수로 생하는 거죠. 그 생하는 나이가 되죠. 이 가운데. 그렇다면 육수로 생하는 것은 사금이 금생수하니까 24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24살에 몇 월 달에 만날 것인가 했을 때에 24살에 여기에 와가 있잖아요. 일간한 데 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살은 대운과 24살은 여기에 다 와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이르는 것이 돼야 되니까 수생목하는 음력 8월 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봐도
똑같이 28세에 결혼을 한다고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대운에 그러합니다. 이대운에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앞서 일수를 분리시켰을 때는 팔목이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팔목은 보다시피 정인이죠. 정인은 그대로 수생목, 그렇게 여기에 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운에서 인옷을 합하되니까 이 대운에 결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운이 어디에 와가 있죠? 칠화에 와가 있기 때문에 칠화를 생하는 것은 그대로 정인이 28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8세 몇 월달인가도 또 봐야겠죠. 28세에 여기에 똑같은 겁니다. 28세에 몇 월달인가 했을 때에 28세가 팔목이잖아요. 정인이 여기 와갔잖아요. 그러면 28세를 생하는 것은 해묘미 한목이잖아요. 그러면 음력 9월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참고적으로 마궁은 해외 나가니까 신혼여행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세 음력 9월달인 걸 갖다가 원국 비기에서는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몇 월달인가를 며칠인가 보게 되면 양력으로 10월 20일이 이날이 결혼하는 날이 됩니다. 그 날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이 날은 10월 21일입니다. 구금이죠. 달력으로 보게 되면 병술날이 됩니다. 10월 11일은 병자날이 되고 10월 31일은 병신일이 되고 10월 21일은 병술날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일진이 여기 구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달이 여기에 음력으로 9월달인 육수입니다. 육수를 생하는 것은 바로 759 3살이 되는 것으로서 생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일진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일진이 9월하는 일진이 병자도 되고 병술도 되고 병신도 됩니다. 그러면 이 일진 가운데 어느 날일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구금을 생하는 토생금, 이거는 일진에 보지 않습니다. 토생금하는 일진을 보게 되면 10월 21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국비기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그렇다면 28세 그 말하기 전에 한번 보게 되면요. 28세에 결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는 결혼이 되기 때문에 애인을 보면 안 됩니다. 남편 일수를 봐야 됩니다. 그죠? 결혼이니까. 그래서 결혼의 남편은 일숙이 되기 때문에 이 일수를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28세에 음력 9월 달에 결혼을 하는 일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결혼식에서는 남편을 봐야 되겠죠. 만일 유부녀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일수가 남편을 봐야 되겠고 또 본인에게서 애인이 생기는 그 여부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아가서 내 사주로서 남편이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쉽게 24세에 그대로가 애인이 칠화라는 거죠. 칠화. 그래서 이거는 나죠. 내 품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24세의 칠화의 애인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애인을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만나는 달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내 평생 팔자에 이분이 일수가 3명의 부친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수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에 봐가지고 첫 번째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고 여기가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이 법칙대로 봐야 됩니다. 먼저 이걸 본다든지 남편이 먼저 본다든지 이러면 되지 않고요. 순서대로 보게 되면 세 번째는 팔목의 남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남편이 무슨 띠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팔목이라고 그대로 토끼띠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하게 아주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색다른 원리로서 그 원리를 접목하게 되면 내 평생 팔자에 무슨 띠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만일에 어느 유부녀든지 유부남이든 어느 날에 어느 나이에 몇 살에 애인을 만난다가 놓은다면 그 여인이 무슨 띠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성, 그 남성의 생활상, 그리고 현재 경제 뭐 등등 그 애인이 다른 이성과 지금 연결되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여부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처럼 시간이 안 나가 했는데 한번 내봤습니다. 너무 유튜브 올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그래서 아주 이게 이제 원국빅입니다. 기존의 김문둥갑이나 어디에도 꿈도 꿀 수 없는 원국빅이고, 이런 원리 법칙은 근래 제가 이렇게 정립한 거고요. 그래서 예전 거와 더불어 보게 되면 명쾌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8세잖아요. 그러면 28세에 앞서 가지고 남편은 일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가 나와 한 몸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일수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것도 결혼을 하는데 못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안 좋잖아요. 그런 것도 일진을 보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루 일진 찾는데 제가 10년 넘게 걸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 가지고 그 정보를 모집해 놓은 게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 오랜 것 때 찾았어요. 그래서 이 찾은 거는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토생금 되는 일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